선생님은 언제 학생들과 상담을 하시나요? 대부분은 어떤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거나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그럴 때 학생들을 따로 불러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학급을 맡게 되면 3월 안에 한 사람씩 개인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교사와 학생은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은 교사에서 학생으로의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라 교사도 학생도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인 거죠. 선생님이 자신의 성장을 돕는 존재라는 그런 믿음이 학생들에게 생기면 학생들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닌 그 혼나는 것조차도 어떨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학기 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상담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지를 활용해서요. 나는 올해 어떻게 바뀌고 싶은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또 나의 장점이나 단점은? 이런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질문지를 먼저 줍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지를 작성한 시간 이후에 상담의 일정을 아이들하고 하루에 한 사람 정도씩 해서 잡게 됩니다. 또 상담을 할 때는 상담지를 놓고 학생에게 교사가 그동안 관찰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올해 바뀌고 싶은 점, 또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고 싶은지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학생이 올해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건지를 함께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실천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이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꼭 하는 약속이 2가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약속이라기보다는 부탁에 해당되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는 반드시 선생님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언제든지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주면 정말 고맙겠다. 이게 첫 번째 학생에게 하는 부탁이고요. 2번째는 나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알게 됐으면 꼭 선생님에게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친구의 잘못이 있을 때 그걸 고자질하라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게 꼭 알려달라고 이렇게 귀뜸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이렇게 상담을 3월에 한 명씩 진행을 하고 나면 문제가 있거나 어떤 해결할 것이 있는 학생들도 좀 달라지기가 쉬워집니다. 제 경우 이렇게 상담을 진행했을 때요. 그전 학년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무리를 짓거나 아이들을 따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게 됐고요. 자기가 어떤 점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지 친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고 싶은지 솔직하게 얘기를 하게 됐고 저는 학생에게 친구를 따돌리거나 하는 그런 행동이 나올 때마다 너에게 신호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1년 동안 친구들 간에 그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낸 적이 있고요. 또 한 학생은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상담을 할 때 제가 솔직하게 그런 점을 얘기를 했고 학생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바뀌고 싶다는 공동의 목표가 생겼고 그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해서 그 학생이 그걸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체조를 할 때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자기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명상이 도움이 된다고 서로 얘기해서 실천할 거리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실제로 이 학생이 화를 막 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친구들이나 선생님을 비난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친구들이 자기를 도와준다는 걸 이 학생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화를 내는 횟수가 줄어드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학생들과 1:1 상담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부거리가 있다라는 점으로 자기의 문제점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너는 문제야 이게 아니라 너는 이것을 배워가면서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성장 마인드셋을 갖도록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쟤는 문제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 저 친구는 지금 무엇을 공부하는 중이야.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공부거리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문제 행동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한 다음에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잘못을 했을 때 미리 얘기해 둔 거기 때문에 학생이 훨씬 더 마음을 열고 저의 얘기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사가 선생님이 자신을 도우려 한다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저하고 함께 정한 도전 과제나 공부거리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왜 각자는 문제가 아니라 공부거리가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이게 나 혼자만의 공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함께 배워나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